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항등식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3-3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어떤 20차 다항식이 있죠. 그때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a0는 이 식을 전개했을 때의 상수항이고요. a1은 x,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 a2는 x제곱,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 자, 이런 식으로 쭉 오름차순으로 전개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A20은 당연히 X20제곱, 20차 항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오름차순으로 전개를 했을 때 그 전개식이 되는 거죠. 그때 당연히 이것은 전개식이니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거고요. 자, 이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20까지, 즉 1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모든 개수의 합, 상수항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 자, 1번 문제처럼, 자, 모든 개수의 합,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x자리에 1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 등식을 볼까요? 쭉 전개식이 있죠. 자, x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여기 x가 들어있는 모든 값들이 다 그냥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번 문제에서 요구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20의 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대로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좌변은 대입을 해주면, 자, 1에 10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변에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자, a2 더하기 a3 더하기, 자, 쭉 해서, 자, 마지막에 a19 더하기 a20, 자, 이렇게 되겠죠. 1번 문제의 답은 그대로 1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쭉 해서 a20까지의 값. 자, 그럼 어떤 규칙성이 보이죠? 2번 문제는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냐면 짝수, 차수,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짝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느냐? 아래 써있죠. 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자, 좌변은 3에 10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 잘 한번 보죠. 자, 처음에 a0 그대로고요. 그 다음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a1이 되고요. 그 다음 x제곱,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더하기 a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빼기 a3.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짝수차는 위에랑 그대로인데 홀수차 개수의 부호만 바꿔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마 번갈아 가다가, 자, a19의 부호는 마이너스 a19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더하기 a20 이렇게 되겠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은 대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가감해서 소거하자.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방금 위에서 1을 대입한 이 결과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 결과를 적당히 가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자는 거예요. 괄호 2번 문제에서 짝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죠. 바꿔 얘기하면 홀수차 개수는 이런 식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홀수차 개수들을 보면 풀마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있으니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해주면 정확하게 홀수차 항의 개수들이 소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 좌변, 자, 3의 10제곱 더하기 1은, 자, 우변 보죠. 홀수차 항의 개수들은 모두 소거가 되고요. 짝수차 항의 개수들은 전부 다 2개씩이죠. 그래서 2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쭉 더해서 마지막에 a20까지 더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 괄호 안의 값만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자, 2분의 3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우리가 괄호 2번에서 구하고 싶었던 짝수차항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괄호 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죠. 괄호 1번,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x자리에 1을 대입해라 라는 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괄호 2번. 자, 지금 이 문제는 짝수, 차수,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홀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다음에 x자리에 추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적당히 가감해서 소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홀수, 차수,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만 뺄셈으로 바꿔주면 홀수, 차수, 개수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물론 마지막에 2로 나눠야겠지만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fx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 일단 주어진 등식은 분명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적당한 수치를 대입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양변의 개수를 비교한다라는 거가 있는데요. 자, 근데 사실 항등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식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양변에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같을 수밖에 없냐면 양변의 차수라든지 양변의 인수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양변이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의 관점에서 이 항등식을 한번 쳐다볼 텐데 지금 쳐다보면 수치 대입도 딱히 할 게 없죠. 굳이 한다면 여기 x가 있으니까 0 정도 대입하는 건 가능할 텐데 0을 대입해도 그 다음에 딱히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개수 비교를 하자니 지금 fx의 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변을 전개할 수가 없기에 개수 비교하기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다항식의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이란 다항식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항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차수예요. 일단 fx가 몇 차인지를 알아야 식을 세우던지 말던지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1차식이라면 ax 더하기 b라고 두면 될 거고요. 2차식이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차수를 알아야 일단 식을 세우던지 말던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차수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항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우리가 그 다항식을 완벽하게 구체화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fx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문제 어디를 읽어봐도 다항식 fx의 차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이 차수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냐면 fx라는 다항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니 일단 a 곱하기 x의 n제곱이 최고차 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뒤에 낮은 차수항들이 쭉 붙겠죠. 자, 다시 ax n제곱이 fx의 최고차 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의 최고차 항을 비교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의 차수가 일치해야겠죠. 양변의 최고차 항을 비교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별표 하나 쳐줄게요.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이죠. 자, 일단 좌변부터 시작을 해보죠. 좌변에는 f의 x제곱이라는 등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fx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x자리에 x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a 곱하기 x제곱의 n제곱, 이 바로 좌변의 최고차항이 되겠죠. 자, 뒤에 점점점 있으니까 자, 얘랑 같은 식은 아니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할게요. 지금 선생님은 뭐하고 있다? 최고차항만 쓰고 있다.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a, x의 이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좌변의 최고차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변의 최고차항을 한번 써보죠. 자, 우변의 식은 x 곱하기 f의 x 더하기 1 빼기 3이고요.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x 곱하기 여기 f의 x 더하기 1은 마찬가지로 x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죠. 자, 그러니까 a 괄호 열고 x 더하기 1의 n제곱 뒤에 빼기 3도 붙여줄게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나는 최고차항만 쓰고 있는데 이런 상수항 같은 거는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괄호 안쪽에서 플러스 1도 최고차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자, 다시 한번 필요한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 곱하기 ax의 n제곱. 그러면 x가 곱해졌으니까 지수가 1 추가되죠. 그래서 우변의 최고차항은 a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과 우변의 최고차항은 같아야 하니,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a 똑같고요, x 똑같고요, 지수끼리 같아야 되죠. 이 n과 n 플러스 1이 같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의 값이 1이다. 생각보다 fx라는 다항식이 별거 아니었네요. 그냥 1차식에 불과했죠. 자, 그럼 이제 요 fx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보죠. 자, fx는 1차식이었으니 ax 더하기 b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여기는 fx라는 다항식을 맨 처음에 있는 요 항등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자, 요 아래쪽에다가 예쁘게 식을 정리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 f의 x제곱, 아까도 한번 했었죠. f의 x제곱이라는 것은 x자리에 x제곱이 들어간 것이니 좌변은 a x제곱 더하기 b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우변, 자, 일단 x 곱하기 괄호 쭉 열어주고요. 자, 중괄호 안쪽에다가 f의 x 더하기 1을 써줄게요. 마찬가지로 x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자. a 열어주고 x 더하기 1에 더하기 b. 자, 여기까지가 f의 x 더하기 1이고요. 뒤쪽에 빼기 3 써주면 되겠죠. 여전히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수치 대입을 할 것이냐, 개수 비교를 할 것이냐. 어차피 양변이 2차에 불과하니 그냥 개수 비교로 문제를 풀어줄게요. 좌변은 예쁘게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죠. 자, 우변만 조금 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중괄호 안쪽을 보시면 ax 더하기 a 더하기 b 보이죠? 자, 그런데 a와 b가 상수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느낌으로 써주고요. 중괄호 안쪽과 여기 x를 곱해주죠. 그러면 자, ax 제곱 더하기 2차항, 자, 1차항은 이렇게 묶어주고 x, 상수항은 빼기 3. 이 다항식을 완벽하게 전개를 했죠. 자, 이제 남은 것은 개수 비교. 자, 2차항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1차항을 비교를 해보면 a 더하기 b, 여기 없죠. 0이란 얘기죠. 그래서 0은 a 더하기 b다. 자, 이게 바로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한 거고요. 상수항을 비교를 해주죠. 자, b 마이너스 3. 아이고, 여기가 더 쉽네요. b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a와 b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a 값은 3이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결과 fx의 식을 세우는 문제였죠. 아까 fx가 ax 더하기 b였으니까, 자, fx라는 식은 3x 빼기 3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당연하죠. 자, 우리가 보통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에만 조금 약간 집착하듯이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변의 차수가 같다. 자,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줬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다항식 f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문제인데 fx의 식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 다항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차수와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차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어떤 문제 푸는 스킬을 사용했냐면 fx가 뭔지 모르니까 최고차항만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항등식의 양변에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차항만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 비교해줘서 일단 차수를 먼저 찾아주고, 차수를 찾았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fx를 써주고 항등식에 다시 대입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항등식을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선생님은 개수 비교를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3-4번 요 문제에 꼭 별표 쳐두시고요. 자기 손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